네, 먼저 중앙일보 일면 보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무더기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당장 직장을 잃게 된 경비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가장으로서 복잡한 신경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고 통보한 경비원들을 용역업체에 이제 재고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이 되면 사실상 이게 처우나 이 고용 불안정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더 나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해마다 연말 연초에 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있어 왔어요, 최근에. 그런데 문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최저시급이 16% 이상 대폭 인상되다 보니까 해고의 명분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예로 든 강남 압구정동의 아파트만이 아니라 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파트뿐이 아닙니다. 주로 이 청소, 경비, 관리, 주차 이런 이제 다양한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에서 이런 일들이 연초부터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우리가 꼭 배려해야 될 것이 아까 경비원분의 육성으로 들었듯이 이분들도 어느 가족의 가장이다. 그렇다면 당장 이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차를 대리 주차까지 해준다고 해요. 이 밥 먹다가 잠자다가도 막 뛰어나와서 주차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 목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경비 시중을 못해. 여기는 마용지가 한 100대씩 만져가지고 뺐다 박았다 뺐다 박았다 그러거든. 여기는 경비 업무가 두 업무가 아니고 주차관련 두 업무라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요, 진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날까요? 이거는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실제 지상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특별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경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오셔가지고 그 이중 주차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중 주차를 하니까 네. 첫 번째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가로로 주차를 대고 그거를 다른 차를 뺄 때마다 밀고 당기기를 다 그분들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중 주차가 가로열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두 줄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업무는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도 도와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당연히 그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경비 업무에는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데 당연히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예 발렛 주차를 하는 식으로 차 키를 아예 맡기면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아예 거의 정례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아파트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게 근데 사실입니다. 저러면서 또 이렇게 아파트 일부 주민들한테 항의도 막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저희가 왜 아파트와 관련해서 우리 경비실에 에어컨을 두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로 굉장히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함께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그 주차를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하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 중에 일부가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원들을 두고 아예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찾아가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왜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당신을 자르겠다 이런 협박까지 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맡고 있었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인식의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업무 경계가 조금 넘어가면 이게 갑질로 간혹 보도되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좀 올라와 보시오에서 올라갔더니 쓰레기 폐기물 버려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먹다 남은 음식인데 웬만하면 감사함으로 이제 받아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상한 음식 같은 것을 먹으라고 던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보도돼서 이 갑질 아니냐. 그런데 또 저분들의 이 어떤 그 업무 환경이 화장실을 휴게실 겸 라면을 끓여 드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하니까 이건 인권의 문제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 이제 좁은 곳에서 일을 벌어졌거든요.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용역 업체로 이게 나간다 하면
용역이라 하면 이게 또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 규정. 주차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경비만 한다든가 이런 마찰은 더 커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네.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강남의 부촌의 비싼 아파트에서 전원 해고. 네. 그런데 조금 서민 지역에서는요,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예. 자, 이게 해고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네. 우리가 관리비를 더 부담하겠다. 또 주민 투표로 해고를 막은 경우도 나와서 그러니까 좀 그런 이제 묘한 경우도 현상입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해당한 아파트의 이제 주민과 경비원의 얘기를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들 똑같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 안 따지고 고용 문제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가운데서 우리 경비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비원 14명을 이제 해고하려고 하다가 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그대로 고용을 유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경우 서로 이 양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뭐 상생의 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 경비원은 이제 해고를 하고 만약 용역업체에 맡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주민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에어컨 자동차 뭐 주차 문제랄지 여러 가지는 뭐 경비, 택배, 뭐 심지어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이게 경비원들이 있으면 뭐 꼭 이게 뭐 갑질보다도 아파트 주민 편을 위해서 스스로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최저임금의 어떤 우리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최저임금을 우리가 인상한 이유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노동 환경이 지금 후퇴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경비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비정규직이 이제 하루 전일 비정규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알바 형식으로 시간제로 가고 또 시간제로 갔다가 그다음에 자동화 기계로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 환경이 좀 후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 않나 이제 우려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생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최저임금의 어떤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휴게 시간, 예. 휴게 시간 자체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관리하에 있으면 이걸 근무 시간을 쳐줘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경비원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0시에서 4시까지 뭐 수면이나 휴게 시간을 갔는데 그 시간도 계속 뭐 주차를 뭐 해달라랄지 뭐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근무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임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부담이 돼서 결국 해고를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저임금을 뭐 항상 동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상을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그리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이제 가면서 상당히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해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대학가도 요즘에 최저임금 때문에 엄청 시끄럽다고 하던데요. 대학과의 그 관리직에도 사실은 사정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있는 분들을 그냥 감원을 한 건 아니고 네네. 정년 퇴직을 한 분들이 10분 있었는데 그 청소 노동자 자리에 정규직을 한 게 아니라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용 방식을 한다는 건 직접 고용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간접 고용을 했는데 그나마도 파트타임을 쓴 거거든요. 예. 네. 홍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용역업체를 변경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청소 노동자 4분을 이제 해고를 한 상황인데 결국 인원을 축소하고 줄여나가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공간에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학교의 관리는 더 소홀해진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직접 고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신에 이 간접 고용을 하는 것이 물론 효율 면에서 좋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는 중요하게 인권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가 함께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그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보완책도 원래 최저임금 정책과 함께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고 봐야죠. 네, 이게 뭐 편의점에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해고를 하고 점주가 직접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24시간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 영업을 안 하는 것도 늘고 있다고 네네. 하거든요. 이런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연초부터 이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서민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상 사례를 보면 이 왕갈비 식당, 이제 왕갈비죠. 미국산 갈비 메뉴를 보면 최고 17%까지 올랐고요. 햄버거 종류도
최고 10% 이상 올랐습니다. 일부 죽 전문점 식당 같은 경우엔 1,000원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소득을 높여서 네. 많이 쓰게 한다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오히려 그런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기조가 하나는 일자리 창출, 또 있는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이건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과도기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그 7,530원이 다가 아니라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10,000원으로 가기 위해서 한참 가야 되는데 저는 또 노동계 입장은 이해가 돼요. 대한민국 노동자 한 명이 시급 10,000원도 안 돼서 말이 되느냐? 많이 받으면 좋죠.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말씀하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편의점만 해도 영세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구조를 보면 수익을 못 남기고 가족들이 그나마 주말에는 좀 가족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썼어요. 이제 아르바이트 못 씁니다. 그럼 이제 점주들이 직접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6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느라고 네. 이제 가족들이 얼굴 마주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네.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움에 처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24시간의 장점을 누리던 여러 가지 식당, 편의점 등이 자정부터 7시까지 우리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또 아르바이트를 부득이 쓰는데 별로 매출이 오르는 시간도 아닌데 24시간이라는 명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인력을 한 명, 두 명 유지해 왔단 말이죠. 차라리 문을 닫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럼 더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국은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로 식당업 쪽에서 많이 좀 이제 임금 상승의 지금 요인들이 물가 상승으로 압박을 주고 있어요. 아마 치킨값도 오르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이 효과들을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완급 조절을 당국이 좀 잘 해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정부는 이제 오는 2020년까지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릴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작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가 있어 왔어요. 최근에. 그런데 문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최저시급이 16% 이상 대폭 인상되다 보니까 해고의 명분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예로 든 강남 압구정동의 뭐 아파트만이 아니라 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파트뿐이 아닙니다. 주로 이 청소, 경비, 관리, 주차 이런 이제 다양한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에서 이런 일들이 연초부터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우리가 꼭 배려해야 될 것이 아까 경비원분의 육성으로 들었듯이 이분들도 어느 가족의 가장이다. 그렇다면 당장 이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차를 대리 주차까지 해준다고 해요. 이 밥 먹다가 잠자다가도 막 뛰어나와서 주차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 목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경비 시중 못해. 여기는 마용지가 한 100대씩 만져가지고 뺐다 박았다 그러거든. 여기는 경비 업무가 두 업무가 아니고 주차관리 두 업무라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요, 진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날까요? 이거는 뭐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덜하겠지만 실제 지상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특별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경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오셔가지고 그 이중 주차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중 주차를 하니까 네. 첫 번째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가로로 주차를 대고 그거를 다른 차를 뺄 때마다 네, 먼저 중앙일보 일면 보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무더기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당장 직장을 잃게 된 경비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가장으로서 복잡한 심경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고 통보한 경비원들을 용역업체에 이제 재고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이 되면 사실상 이게 처우나
이 고용 불안정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계속 이어진다기보단 더 나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해마다 연말 연초에 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 사태 으로 이런 그 주차를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하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 중에 일부가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뭐 아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원들을 두고 아예 뭐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찾아가 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왜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뭐 당신을 자르겠다 이런 협박까지 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맡고 있었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인식의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업무 네. 경계가 조금 넘어가면 이게 갑질로 간혹 보도되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좀 올라와 보시오에서 올라갔더니 쓰레기 폐기물 버려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먹다 남은 음식인데 웬만하면 감사함으로 이제 받아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상한 음식 같은 것을 먹으라고 뭐 던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보도돼서 이 갑질 아니냐. 그런데 또 저분들의 이 어떤 그 업무 환경이 화장실을 휴게실 밀고 당기기를 다 그분들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중 주차가 가로열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두 줄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업무는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도 도와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당연히 그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경비 업무에는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데 당연히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예 발렛 주차를 하는 식으로 차키를 아예 맡기면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아예 거의 정례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아파트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게 근데 사실입니다. 저러면서 또 이렇게 아파트 일부 주민들한테 항의도 막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저희가 왜 아파트와 관련해서 우리 경비실에 에어컨을 두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로 굉장히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함께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